오늘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좌입니다. 오늘은 11월 20일 토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밑에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최고시고요.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상부터 먼저 알아보자고요.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미치게 또 늘었습니다. 어제 단 하루 11만 1000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나왔고요.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1340명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계속 높은 수치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역시나 이제 가을 겨울이 이렇게 다가오다 보니까 추워지다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한 가지의 감기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퍼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그리고 잘 껴 입으시고 따뜻하게 하고 다니시고 손 잘 씻으시고 그렇게 돌아다니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뭐 어쨌든 간에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4,852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자 총 수는 79만 1000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네요. 와, 다음 주쯤이면은 80만 명을 넘어설 것 같네요. 끔찍합니다. 사망자 수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짜증나고 코로나 바이러스 진짜 지겹네요. 지겨워요. 이제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올해까지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망자들 수가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들 수를 지금 뛰어넘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올해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나온 이유는 이 델타 변이가 굉장히 많은 큰 팩터를 가졌다고 합니다. 역시나 이 델타 변이의 무서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델타 변이에 감염이 되고 그러고 사망을 했죠. 특히 인도 같은 곳을 보게 된다고 하면은 그 델타 변이가 인도에서 먼저 퍼졌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 그리고 사망자들 수가 나왔습니다. 인도에서 먼저 퍼진 다음에 전 세계로 퍼졌는데 미국에도 굉장히 많은 타격을 줬죠. 다시는 이 변이 같은 거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좀 잘 맞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이 FDA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부스터샷 모든 성인에게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승인한 것에 대해서 미국 보건당국은 모든 성인들한테 이 코로나 바이러스 3차 백신 접종을 하라라고 그렇게 권고를 내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저도 얼마 전이지? 수요일이구나. 한 3일 전에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3차 부스터샷을 접종을 하고 왔거든요. 동네 약국에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팔만 뻐근거릴 뿐 그 다음날 뻐근거리더라고요. 그날은 또 별로 뻐근거리지도 않고 그리고 그 접종한 날 엄청나게 돌아다녔거든요. 만보계를 보니까 그날 쇼핑도 하고 그리고 뭐 아이케아 가서 뭐 살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무시하게 많이 사고 그리고 집에 와서 또 아이케아 가구를 막 조립하고 막 미쳤습니다. 그날 무지하게 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았고요. 고열도 나지도 않았고 어쨌든 그날 굉장히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부작용 단 하나도 없었고요. 그냥 팔 뻐근거리는 거 그거 이외에는 하나도 없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부스터샷 접종하시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해야지만 이 변이 같은 것도 나오지 않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컨트롤을 할 수가 있겠죠. 아직까지 컨트롤 못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팬데믹이라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도 팬데믹이기 때문에 빨리 좀 요거 좀 잡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뭐 어쨌든 간에 많은 전문가들은 아마도 내년 중반쯤에는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컨트롤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잘 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빨리 백신 접종하고 그리고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는 마스크 좀 잘 쓰고 다녀야 해요. 영국에 있는 어느 한 저널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죠. 연구를 한 결과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릴 확률이 52%나 줄어든다고, 반 이상이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잘 하시고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 손 잘 씻으시고 잘 돌아다니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러면서 파우치 국장이 아마도 내년 초 봄에는 5살 미만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나올 것 같다, 사용승인이 될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다라는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5살 미만의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은 내년쯤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기다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CDC에서는 이 임산부들이 만약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게 된다고 하면은 사산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서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사산할 확률,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그것을 4배까지 올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들도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라고 그렇게 공고를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임산부들이시라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었을 때 어느 한 미국 엄마가 임산부가 자신의 아이를 보호를 한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면은 혹시 혹여나 자신의 아이한테 피해가 갈까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조기 출산하고 엄마 사망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그 뉴스가 몇 번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임산부들 계신다고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굉장히 무섭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지금 많이 퍼지고 있어가지고 몇몇 국가들에서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재봉쇄를 시작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우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전면 재봉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재봉쇄를 시작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독일도 지금 굉장히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에 있기 때문에 독일도 조만간 봉쇄 조치를 시작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국가들에서 재봉쇄를 시작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국가들에서 곳곳에서 지금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재봉쇄 반대 시위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입니다. 문제. 정말 문제예요. 어떻게 2년이 지나도록 끝나지가 않을 수가 있는지 정말 제가 살면서 이런 일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요거는 뭐 100년 만에 지금 일어난 것이잖아요. 예전에 그 스페니시 플루 그거 이후에 이제 지금 100년 만에 일어나는 건데 와, 이런 일이 진짜 제가 살면서 일어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정말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바이러스 같은 게 다음에도 또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좀 잘 조심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를 뒤로하고 이제 다른 미국 뉴스를 한번 보자고요. 어제 미국 뉴스 중에 가장 화두가 됐던 미국 뉴스는 바로 카일 리튼하우스의 재판 판결입니다. 재판 판결이 나왔는데 이 카일 리튼하우스라고 하는 이 10대 청소년은 작년이죠. 작년에 이 인종차별 시위대 이거 있었을 때 이 소년이 총을 가지고 길거리를 돌아다녔거든요. 시위대가 약탈을 하지 못하게 뭐 백인 자경단인가 뭐 그런 거에 가입을 해가지고 10대 녀석이 총을 들고 AR-15 기관 소총을 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길거리를 그렇게 돌아다니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시위대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정말 짜증나죠. 시위하고 있는데 총을 들고 나와. 시위대는 총도 없어. 그런데 그 백인은 총 들고 길거리를 배회하고 다녀. 지 혼자.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좀 몰려들어가지고 이 남성한테, 그러니까 이 청소년한테 총을 뺏으려고 했는데 이 청소년이 10대가 총을 막 쐈습니다. 총을 쏴가지고 2명을 사살을 하고 1명을 부상을 입혔어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어제 판결이 나왔는데 어이없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이없는 판결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좀 짜증나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이 판결이 이 소년은 5가지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당방위였다라고 그렇게 판결이 내린 것이죠. 길거리에서 대놓고 총을 쐈는데 그리고 AR-15 기관 소총입니다. M4, M16 똑같은 총이에요. 그 총으로 마구 길거리에서 총을 쏴가지고 2명이나 사살을 하고 1명을 부상당하게 했는데 이 소년을 가지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판결이 아닐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 판결 때문에 지금 미국에 있는 곳곳의 도시들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특히 뉴욕 브루클린에서 지금 리튼하우스 판결문에 대한 판결에 규탄하는 시위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피켓을 두고 행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뉴욕뿐만이 아니라 시카고, 오하이오 이런 도시들에서 계속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판결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이죠. 어쨌든 간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시위대를 보고 시위를 하되 좀 평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호소를 했다라고 또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길거리에서 총을 쏴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에 대한 판결 때문에 유사한 일이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유사한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이런 판결이 있어가지고 어제 좀 굉장히 많은 화제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오늘도 뉴스에서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짜증나고요. 만약에 이 리튼하우스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면은 평생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무죄 판결, 5건에 대해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어이가 없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사람을 죽였는데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총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걔가 뭐 엄청난 살해를 당하는 그런 위협은 당했다고 못 느꼈거든요. 저도 그 영상을 봤어요. 영상을 봤는데 그런 살해 위협까지는 못 느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구타를 당할 만한 그런 행위를 하고 다녔잖아요. 시위대 중간에 돌아다니면서 총을 들고 지 혼자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이거는 뭐 나 때려달라는 거지. 정말 어이가 없는 그런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2명이나 사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정말 이해가 할 수 없는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단 몇 년도 징역형을 받지 않았어요. 5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 판결. 살인을 저지르고 말이죠.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없어. 그러면 또 다른 뉴스를 보게 된다고 하면은 이 디즈니랜드, 여기 애나하임에 있는 디즈니랜드에서 66년 만에 산타클로즈가 흑인이 이렇게 등장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디즈니랜드에서는 이제 연말 연시가 다가오면서 이제 산타클로즈랑 이제 사진 찍는 그런 행사를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항상 백인이었다고 합니다. 백인이었는데 드디어 66년 만에 흑인이 등장을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다. 긍정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어제 해리스 부통령이 85분간 대통령직을 수행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니 왜 해리스 부통령이 85분간이나 대통령을 수행을 했느냐면은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건강검진을 받는 동안 85분간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맡았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은 뒤에 백악관 주치의는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건강하시고 대통령직을 수행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가 나왔다고 하네요. 건강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이 5번 프리웨이,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5번 프리웨이, 부에나팍이요. 부에나팍.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플러턴하고 부에나팍 경계 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5번 프리웨이에서 경찰 자동차 추격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동차 추격전이 있다가 이 자동차가 거기서 멈춰 서가지고 경찰이랑 대치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엄청난 교통 혼잡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찰과 대치를 하다가 나중에는 체포가 됐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런 일도 이렇게 플러턴 부에나팍 지역에 있는 5번 프리웨이에서 있었다고 하고요. 제가 예전에 플러턴에 살았을 때 LA로 출퇴근, 그리고 UCLA까지 통학을 했었거든요. 와, 5번 프리웨이는 야 진짜 지옥입니다. 지옥. 출퇴근 시간에 지옥이에요. 지옥. 진짜 저는 거기에 플러턴에 살면서 5번 프리웨이를 맨날 타고 다녔는데 안 밀린 적이 없습니다. 안 밀린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플러턴에서는 못 살겠다라고 해가지고 저는 나오게 된 것이고요. 5번 프리웨이는 와 진짜 지옥입니다. 지옥. 그리고 어제 이 LA 주변 지역은 아니고 LA에서 이제 라스베가스로 올라가는 길에 빅토빌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이 빅토빌 지역에서 어느 한 쇼핑몰 근처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총격 사건 때문에 1명이 사망을 하고 2명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경찰이 밝혔다라는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 중국에 있는 어느 한 테니스 스타가 미투 폭로를 했습니다. 자신은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미투 폭로를 했는데, 이 미투 폭로를 한 뒤로부터 지금 이 중국 여자 테니스 스타가 행방불명이 됐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중국 테니스 스타 어디 있냐고 지금 구호 시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 백악관에서도 이 중국 테니스 스타 행방이 어디 갔느냐고 이렇게 지금 증거를 대라라고 지금 중국 측에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중국
무섭네요. 그리고 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앱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테슬라를 가진 수많은 테슬라 오너들이 자동차 문을 열지를 못하고 그리고 자동차에 시동을 걸지를 못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로 테슬라 오너들한테 미안하다라고 이렇게 남겼다고 하네요. 네, 이 서버 문제 때문에 이 테슬라 앱이 먹통이 됐었다고 합니다. 이 먹통된 것 때문에 차 문도 열지도 못하고 자동차 엔진도 걸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동차가 안 움직였다라는 거죠. 불이익이 됐다라는 거죠. 핸드폰이 가끔가다 불이익이 되잖아요. 이렇게 역시나 자동차도 핸드폰화 돼가다 보니까 서버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자동차도 이렇게 불이익이 되나 봅니다. 그래서 테슬라 자동차 어저께 굉장히 많은 오너들이 발이 묶여 있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테슬라 주식은 어제 3% 넘게 상승을 하면서 또다시 1100달러를 넘어선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테슬라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루시드도 얼마 전에 폭락을 했었는데 그 폭락을 만회를 하면서 어제는 폭등을 또 했다고 합니다. 루시드 자동차 17% 정도 폭등을 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 애플에서는 자율주행 전기 자동차를 이제 2025년도에 만들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자마자 계속 상승을 하면서 역대 최고가 160달러를 넘어섰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나스닥도 역대 최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